정도로 긴 구간에 이 예산을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이 영화의 거리를 이 동대문구 쪽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에 그 미디어 센터 바로 입구에 이렇게 답심리 국장 해가지고는 다음 프로 이렇게 나왔죠. 울고 넘는 박달재 뭐 이러면서 지금 보이는 화면 속에 있는 요 장면은 누구냐면 이 동대문구의 그 캐릭터가 뭐냐면 꿈동이라고 걔들로 3D. 이제 그 패러디 그걸 만든 거군요. 그래서 벽면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또 딴 쪽 벽면에는 거기가 이제 배봉산 쪽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은 숲이 있는데 숲 벽 쪽으로 이렇게 이 영화와 관련된 중요하신 정말 뭐 이렇게 시대별로 60년대의 대표 작품 2개, 뭐 70년대 2개, 80년대 이렇게 갖고 연대별로 대표 작품을 했는데 혹시 지금 보신 요 화면 속에 있는 제목은 영화 다 알죠. 제목 다 알죠. 본 것도 있고. 정말 책으로도 유명하고 저는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살고 계셨던 이 작가님이 이제 쓰신 책이고 또 이것이 영화돼서도 잘 되고 뭐 이래서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지금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만추 이런 것이 이 촬영소국에 그 촬영소가 있을 때 주로 60년대에 찍어진 작품이고 뭐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는 뭐 70년대 그다음에 고래 사냥이나 깊고 푸른 밤은 한 80년대 뭐 이런 식의 시대별로 대표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일명 천만 영화 겠죠. 요 2000년 그 정도면 일단 뭐 이후는 다 흥행 지금 다 거둔. 그러나 이제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딱 제목 들으면 알만한 영화. 그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서편제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고 나머지 뭐 왕의 남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극장에서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본 게 더 많네요. 네, 그렇게. 왜냐면 옛날 영화는 사실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저기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인들이 정말 아카데미. 그렇죠. 영화 볼 때 자막도 좀 봐라라는 그 교훈을 줬죠. 대한극장이라든지 충무로 쪽에 주변에 있는 큰 극장들에서 영화를 먼저 개봉을 한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 받았다는 의미로 또 추가로 재개봉. 그죠? 근데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감독님들 얘기는 내가 정말 이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투자를 못 받았다. 많죠. 그래서 뭐 10년이 걸렸다. 뭐 시나리오만 10년을 걸려서 썼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고 또 이제 뭐 배우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늦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야지 하나의 작품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작품을 보고 또 그 영화 봤어?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말에 영화를 많이 보는 대한민국처럼 영화를 뭐 정말 취미나 영화 감상이야 뭐 이런 게 말하는 나라가 많지도 않다는데 상당히 대한민국도 영화 인구가 그렇죠. 많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그래요? 저도 영화를 막 그렇게 뭐 나오자마자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오늘 영화 얘기가 수준이 너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혐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영화관 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걸 싫어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안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전 영화관 가는 게 그냥 집에서 혼자 보는 게 낫지. 뭐 정말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OTT 세계에서 아주 OTT 편하게 포함해가지고 집에서 네. 봐야지 저는 사람들하고 네. 낯선 사람들하고 못 봐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전옥숙이라고 하는 이 그 홍상수 감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홍희선이라고 하는 대표가 만나는 정말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해요. 이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서울에 계셨던 분이 이 안타깝게도 9월 28일 그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퇴하면서 네네. 우리가 10월 1일 날 이 일명 여기 그 38선을 넘어가거든요. 우리 국군이. 네. 그러면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북한군의 대열에 휩쓸려서 내려와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네가 서울뿐이라 서울에 네, 계시는 네. 게 맞긴 한데 네. 오히려 북한군에 휩쓸렸다가 다시 미아리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국군 미아리를 넘어서 의정부면 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쪽으로 밀려가면서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일사후퇴가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네네. 상황에서 헌병대장을 만나는데 이 헌병대장이 공교롭게도 홍희선이라고 하는 네. 이제 이 나중에 홍상수 감독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우리가 공동 창업자가 되자. 네. 이러면서 이제 영화사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 대한연합 영화사. 예. 그래서 지금 그 촬영소 우리가 그곳이 만들어지게 된 아주 두 분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화면 속에 계시는 분이 전옥숙 대표시고 이제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장면 중에 답심리 촬영소가 있는 장면이고 네네네. 지금 보다시피 세트네요? 세트장이니까 우리가 좀 뭐 드라마 세트장 생각하는 거랑 뭐 네. 별반 다르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국내 최초 여성 촬영 소장 네. 소장님도 하시면서 직접 영화도 관여하시는 굉장히 정말 지금도 쉽지 않은 그죠? 그러게요. 예.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찍었던 장면들 중에 아이고. 여성분인데 네. 혼자 되신 여성분의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6.25가 1950년대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명 이상가족 같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이제 가족을 두고 오신 분도 네네. 있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홀어머니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네.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여성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주로 이 얘기들이 여성분들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영화 속의 이야기도. 네. 꼭 이제 그 어디선가 헤어져서 예. 그러니까 가족을 새로 그냥 만들면 가족이 되어 잘 살다가 예. 전쟁이 되나 뭔가 벌어져서 예. 본의 아닌 이별을 해요. 해요. 그럼 본의 아닌 이별이 됐는데 그 중 안에 서로 죽은 줄 알고 서로 가정을 차려요. 네. 그런데 나중에 만나요. 그러고서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보통 그런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여기 과부라고 하는 표현 밑에 일명 미망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뭐 전쟁은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도 북쪽하고 우리가 남쪽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있는 전 세계의 슬픈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스토리가 정말 잘 우러나고 먹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정말 영화 산업은 전성기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영화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은 영화관에 살았다 할 정도로 많았던 것 같고 영화 포스터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왜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요즘은 실사출력 해가지고 그렇죠, 영화관에다 그렇죠. 걸어놓는데 그냥 해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는데 옛날에는 극장 하나를 정말 통째로.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세워놨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망 직업 중에 하나였대요. 영화는 계속 이제 일주일마다 갈리면서 그분들은 계속 일주일마다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진짜 얼마나 하다고 봐야 되나. 우리 뒤에 있는 배경지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크죠. 훨씬 정면이 크고. 몇 배 크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보통 그 영화관의 옥상이나 그렇죠, 거기를 이제 작업실에 쓰는 거예요. 하고. 옥상에 그리고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나니까 옥상에 보통 텐트를 치고 비 안 맞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커다란 판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직업관이 그랬대요.
거의 도제식으로 그림 맞아요, 그리는 맞아요. 애들을 도제식. 이제 막 데려다가 돈 안 주고 이제 막 가르치는 거죠. 가지고 딱 큰 그림만 그리고 여기 색칠해. 그런 식으로 시키면서 기술만 가르치고 돈 안 주고 그러면서 그 도제들 그 밑에 들어온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했던 말이 그거였대요. 야, 이거는 절대 누가 못 뺏어가는 직업이야. 그렇죠. 예, 기술이니까. 그때는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기계가 그릴 거야 라고 그 시대에 했었다는 그랬는데. 거죠. 사람이 그려야지 이걸 설마 기계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평생 가는 직업이야 라고 했는데 실사출력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대략 한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있었죠. 예, 근데 90년대부터는 뭐 네. 이미 이제 90년대도 지방에는 있었어요. 그쵸. 지방에는 예. 드물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그리는 분들의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네. 굉장히 괴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90년대에 있었어요. 다이아드가 맞아요. 그린 게 있었어요. 있었어. 다이아드가 그린 게 있었는데 원본 포스터 다이아드 브루스 윌리스 나온 거고 극장에서 그린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는데 괴작이 나오는 거예요. 포스터 그대로 따라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참 막 그런 그렇죠. 그림들이 나오고 그랬었죠. 네. 아무튼 영화 옛날 얘기만 나왔다면, 포스터와 영화 그 정말 그 그림 네. 극장의 그림 이야기만 해도 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이만희 감독이라고 하는 분도 뭐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제 이 이만희 감독의 휴일이라는 영화도 이 영화도 이제 나중에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이제 포스터화해서 이제 제가 지어볼까요? 예. 영상 자료원에서 이제 발굴되어서 네네. 이제 이 걸작으로 남게도 됐는데 이것도 영화가 너무 스토리가 그렇죠. 그거 한 것이요. 감독님께 그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러니 심의해서 반려를 시키겠다. 그러니 이 주인공의 이 이야기를 다 바꿔라. 그리고 이 당시 정권의 문화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이만희 감독은 나는 저렇게 작품이 망가지면 내가 무슨 의미로 영화를 만드는 거냐? 나는 안 하겠다. 해서 개봉을 포기했는데 네. 68년도에 포기한 영화 작품이 이 영상자료 창고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정말 이거는 유물처럼 예 필름이 이렇게 포스터와 함께 영화에 이렇게 걸작으로 남긴 사례도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 이야기고 지금 이 소록도와 나병 환자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스토리도 일단 이게 많은 사람한테 먹힐까 하는데 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 영화의 이 박노식이라는 주인공을 제외하고 모든 스텝이 거의 모든 스텝이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 스텝으로 했던 것도 정말 특이해서 그대 옆에 가련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또 그런 반향이 그러니까 초반에 영화 감독들의 그 어려운 점이 이제 점점 60년대 영화 잘 되니까 되게 막 좋은 의미로 많은 쪽으로 좀 부각된 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전옥숙 선생님이 이 그 은세계 영화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연합 이 영화사를 설립하면서 대략 규모는 한 2,000평 이제 규모인데 지금 그 답심리 촬영 속곡의 건너편 쪽이 이 그 요 언덕 부분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거기가 저희 용마산의 그 폭포공원의 이 절벽처럼 거기도 채석장이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도 그 벽면이 하얗게 나무가 없고 그렇게 벽면이 이제 채석장으로 있었던 곳 그 아래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동네 되게 어떻게 보면 싫어하고 잘 안 가고 시끄러우니까 잘 안 갔겠죠. 그리고 그래서 쌌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건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고요. 아까 봤던 아까 봤던 이제 건너편. 네. 그래서 보세요. 지금 한국 영화 55원. 그러나 외국 영화는 비싸요. 물 건너 왔기 때문에 70원. 그렇죠. 저거 땡기면 안 열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잘 꾸며놨고 이렇게 되게 크죠. 규모가. 답심리 영화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1층은 전시관, 2층, 3층은 체험관과 그다음에 영화를 직접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게 새롭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관이 돼서 이렇게 미디어 센터가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는
장소입니다. 예, 예전에 그 촬영소 여기 보면 잡심리 영화 촬영소라고 돼 있고 사람들 몇 명 있죠. 그래서 다방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거죠. 이발소, 약국 이렇게 재현해 놓고 요 뒤에 이제 모습을 해놓고 이제 여기 세트장에 사람들이 가서 찍는 장면을 그대로 모형처럼 이제 1층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경을 보시면 딱 저 모습이에요. 뒤쪽에는 대략적으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나무 있는 요 부분이 평평한 평지 부분인데 네. 요것이 이제 연결해서 저기 장안평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기가 편하게 쓸 수가 없는 그렇죠. 곳이 많아서 네. 웬만한 데 영화를 찍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네. 옛날에는 그 허용된 전기량도 충분치 않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옛날 가정에서도 전기 좀 많이 쓰면 퓨즈가 뚝뚝 떨어지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예. 조명 시설이나 조명이나 아니면 저런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공장에 들어오는 수준으로 그 전기를 그러니까 전력량을 충분히 그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소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있게 된 이유 중에 큰 요인이 전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꿈의 공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꿈 같은 곳이라는 거죠.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촬영소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시설이다. 이런 의미로 아마 잡지에 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연도별로 각 그 시기에 이제 영화가 찍어진 제목인데 저는 이걸 봐서는 뭐 딱게 와닿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절에 제가 살아있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목을 두고두고 보면 울고 넘는 박달재라든지 아니면 뭐 가고파, 뭐 아리랑 이름만 봐도 그냥 새 엄마도 있고 뭐 또 세 명의 엄마 의미도 있고 뭐 부부 전쟁, 국경 아닌 국경선 이런 스토리들이 조금 안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그 저기 아침 드라마 같은 아침 드라마 아니면 예. 거의 다 최루계라고 불리는 예. 그래서 그쪽의 스토리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한 해도 요기 영화사에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 그 외의 영화사에도 얼마나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전성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그 말하자면 정말 꿈 같은 공간이었을 것 같고 그 당시 영화인들한테는 꼭 이제 서울에서 영화 좀 찍는다라고 하면은 당신 답심리에서 일해봤어라고 그런데 60년대 네, 나 답심리에서 나 그 몇 년을 굴렀는지 알아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 있었던 아마 그 시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흔적이 없으니까 촬영소국에 막 그 이야기만 들었지. 예, 얘기만 들었죠. 어떤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 당시 재현도 그걸 보고 싶었어요 저는. 등록 되셨나요? 네네. 아니 옛날 모습 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저희들이 막 갑자기 폭주했던 장면 있잖아요. 막 옛날 뭐 필름 이어붙인다, 동시상영관, 영화 포스터 그리는 막 그 얘기 막 옛날 얘기 하니까 즐겁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겠죠. 곧. 사실 저희가 마을 미디어법을 통해서 중랑에 살거들랑도 방송이 되지만 사실 뭐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편집의 연속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영화화돼서 그 정말 필름급을 찾게 되는 그 기쁨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같이 찾았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찾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답심리의 그 촬영소국의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예고, 저희가 5번째 이제 예고로 사실 동대문구 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가 아직도 청량리. 왜냐면 거점 같은 도시이고 뭐 청량리라고 끝에 동네가 리지만 뭐 청량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 같은 지역이에요. 그냥 기차가 어디든 지나가니까. 예, 그리고 뭐든지 시발점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청량리의 명칭이 청량제와 비슷한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는 아. 의미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가 요 그 7월에 그러니까 그림을 지금 저거 물어보시면 왜 포도가 있냐? 청량제 같은 그 정말 초록빛이 아주 아름다운 이육사의 청포도 같은 화면을 제가 놔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청량제라고 하면은 뭐 박하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절에 또 어울리는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 그 포말그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과일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 초록빛이 아주 예쁜 청포도를 화면에 띄운 이유는 그런 공간인 청량리를 다음 시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르는 분이면 오해요. 거기 그 청량리에 포도밭 있었다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청량제 같은 청량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